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라인 하르트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이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월세가 나은 건가요? 전세가 나은 건가요? 세입자 입장에서. 이건 답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일단 대한민국 환경에서는 전세가 무조건 낫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가 무조건 낫습니다. 특히 이게 월세가 비쌀수록. 물론 있잖아요. 이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근데 요즘에 전세 이미지가 잘 안 좋죠. 전세 이미지가 안 좋죠, 요즘에. 왜냐? 사기가 많아서. 사기가 많고, 또 뭐가 안 좋냐면, 요즘에 갭 투자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에 이 전세가, 이 문제가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개 때문에 안 좋아요. 전세 사기하고 갭 투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서울이 난리가 났어. 사실 지방은 전세 사기가 잘 없어요. 지방은 전세 사기가 잘 없는데, 유독 이제 이번에 막 대장을 터졌잖아. 저 인천하고 서울에.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대박으로 이제 전세 사기가 일어났음에도 지방은 없어요.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서울하고 이제 인천이나 그 수도권 쪽이 몰빵이 되어 있죠. 사실 제가 봤을 때 서울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사실 지방분들이 이런 고민이 잘 안 하거든요. 무조건 전세 갑니다. 지방분들은. 아니요, 지방은 사실 월세도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 왜 월세도 되냐? 월세가 서울처럼 터무니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같은 데 가보면, 빌라 같은 것도 월세 살면 한 50만 안팎이에요. 한 보증금 한 2천에서 한 5천 사이.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월세 살 수 있는 돈을, 월세나 이제 1.5는 살 수 있는 돈을 지방에서는 뭐 방세가짜리 이제 빌라로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전세가 낫죠. 원래대로라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뭔가 전세 제도가 나쁘다기보다 전세를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월세가 나올 수 있어요. 지방은 월세가 싸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적어요. 월세 부담이. 사실 근데 이 서울이 좀 예민한, 서울이나 이제 그 수도권 지역이.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 계대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20에서 25만짜리도 있으니까 월세가 막 물론 나가긴 하지만 서울 분들처럼 막 진짜 숨이 턱턱 막히건 아니에요. 물론 이 지역은 소득이 좀 적으니까 소득적인 부분 안정이 되면 사실 월세가 크게 부담이 되진 않아. 근데 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이 월세 부담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원룸도 월세가 비싼데 뭐 빌라나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전세를 해가지고 이 월세 나가는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서울이 이 사기가 문제가 되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악용한 것 같아, 분명히. 왜냐하면 서울은 워낙에 월세가 비싸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전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이거 이용한 것 같아. 이걸 좀 역이용한 것 같아요. 이번에 사기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지방보다 전세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서울이. 훨씬 더.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많잖아요. 그거 활용하시는 분도 많잖아. 어떻게든 이제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 월세 부담이 심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별로 없죠. 네,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옥타비스인 사는 저 구미 같은 게 월세가 한 15만 원대 있습니다. 20만 원 밑으로 널려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 더. 자, 구미 여기 월세 보면 진짜 월세 10도 있어요. 예, 엄청 작습니다. 자, 여기 아파트도 여기 보면, 자, 아파트 월세도 놀래로 짭니다. 자, 아파트도 여기 보면 100에 30짜리 투룸. 한 30평짜리 아파트도 월세가 싸요. 예, 25만원. 30만원. 이게 아파트 공간이 넓잖아. 그럼 두 명 산다고 치면 인당 15만원씩만 거두면 살 수 있는 거야. 부담이 별로 안 되죠. 그리고 구미가 이 소득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울산만큼은 아니지만 서울보다 더 높을 거야, 아마 소득 수준은. 아무리 구미가 죽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미가 아직 건실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저기 뭐야, 델코 배터리나 코오롱이나 아니면 이제 저 도레이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쪽은. 구미에서 도레이 다니면 끝나잖아요. 도레이 첨단소재 다니면 현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깨 피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또 회사가 탄탄해요. 엄청 탄탄합니다. 저 첨단 소재 만드는 곳인데 세계 1위냐 부동 1위라 보니까 망할 일도 없어요. 우리나라 뭐 자동차 뭐 철강처럼 경기를 좀 크게 안 탑니다. 저런 회사들은. 월세가 좀 비싼 것도 있긴 합니다. 50만원 밑으로네. 아파트도 50만원 밑으로고, 원룸을 보면 원룸 20만원이네. 20만원. 상태가 좋은 거는 한 30만원짜리도 있는데 여기 보면 21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방이 그리고 큽니다. 네. 방이 9평이에요. 여러분 지방은요 5평 밑으로가 없습니다. 서울은 5평 밑으로 방이 엄청 많죠. 5평 밑으로 3평도 있잖아. 근데 지방은 여기 보시면 구미 같은 데 보시면 원룸이 전용 면적이 33입니다. 10평이죠. 딱 10평. 33, 39평. 10평입니다. 10평. 10평이면 사실 둘이 살아도 됩니다. 동거해도 돼요. 방이 절대 작게 안 나옵니다. 이 보면 40도 있습니다. 40. 이건 뭐 1.5룸이겠네. 30m가 없어요. 서울은 보면 서울 원룸 보면 15도 있고 12도 있잖아. 10m로도 있어. 더 웃긴 거는. 그러니까 서울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서울이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 이 사기꾼들이 이거 이용한 것 같아. 워낙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월세 부담이 심하다 보니 어떻게든 전세를 살려고 대출도 받아가면서 사는 건데 그걸로 사기를 치겠다 마음먹은 것 같아. 그래서 피해자가 많은 거야. 피해자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갭 투자. 전세를 내놓으면 다른 거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죠. 이 사기도 문제가 많아. 사실 이게 더 문제가 많아. 이게 엄밀히 따지면 완전 갭 투자 공화국이잖아. 서울은. 갭 투자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요. 이거 끼고 다른 거 산 사람 너무나 많아.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갭 투자 자체가 영끌이잖아요. 절대 다수 영끌이, 아니 전부 다 영끌이 솔직히 말해서 영끌인데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자기 집에 이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고 있어. 이사를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서울의 문제가. 이거 얘기 들었죠 여러분?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돌려받는 거야. 돈이 없다고. 현재 구미 원룸 살고 있습니다. 워너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워너풀님. 우리 저 범어동 김한자. 범기죠, 범기.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갭투자 해가지고. 갭투자 했는데, 갭투자에 샀던 집이 이제 떡락하다 보니까 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자금 받은 걸로 다른 걸 샀는데, 그게 내려가다 보니까 돈을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안 이슈가 지금도 이슈입니다. 지금도. PD수첩 보면 이거 나와 있거든요. 이 갭투자에 대해서. 전세가 이 두 가지 위험이 지금 있어요. 두 가지 위험이.
범죄 아닌가요? 언뜻 보면 범죄 같지만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요. 이거 엄연히 나쁜 짓이긴 하지만 이걸 굳이 법이라고 말하기 좀 웃겨 이게. 그렇게 하면 이제 갭 투자한 사람 다 잡혀갑니다. 다 쇠고랑 차는 거예요 진짜로. 하이트닌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세자금 안 돌려주면 범죄 아닌가요? 만약 제로 딱 하잖아. 그러면 수만 명은 다 처벌받는 거죠. 생각보다 많아요. 저 전세자금 못 돌려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내가 전세 들어갔는데 이 집주인이 갭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못 한다는 거지 이게. 아니 그런 경향이 없다거나 모르고 들어간 거죠 이게. 들어가고 나서 알게 된 거죠. 들어가고 나서 이제 발을 들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왜 돈이 안 나올까? 왜 못 준다고 할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보니까 뭐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샀는데 거기가 집값 떨어지는데 집값 떨어지는데 금리가 장난이 아니라서 우리도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전세도 비싸서 안 들어오는 거야 지금. 나오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받아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도 떨어지잖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원래 5억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떨어지고 3억 되잖아. 그러면 3억 받고 자기들이 세입자 받고 싶을까? 그 전에 받은 돈이 있는데. 지금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 쉽게 말해서. 네. 자, 아까 질문한 거. 질문한 게 뭐였지?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세가 없어지는데 월세는 오를까요? 무조건 오릅니다. 네, 무조건 오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자, 일단 서울 지역은 오릅니다. 서울 지역은 무조건 올라요. 네. 지역이나 해심 지역, 지방 해심 지역은 그러니까 뭐 광역시 해심 지역 이렇게 얘기합시다. 해심 지역 무조건 오릅니다. 아니 바깥 타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끄적이는 거 무조건 올라요. 천정부지로 오르겠죠. 왜냐? 급한 사람 너희들이니까. 너 말고도 받을 사람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 봐봐 지금 월세가 올라가도 방법이 없잖아 이게. 여기 말고 다른 데 살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방도 뭐 다 내려가는 것 같지만 광역시 같은 데 다 내려가는 것 같지만 끄떡없는 끄떡 없어. 원어플님 님이 살았던 그 동네는 끄떡 없잖아. 원어플님 님이 그 고향 님 고향 거기는 변동 없잖아요. 떡락해도 변동 없잖아요. 변동 없는 데는 변동 없거든요 이게. 지금 봐봐 월세는 계속 올라가잖아. 월세는 아니 매매가나 이제 전세가는 내려가지만 월세는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전세 물건까지 없으면 어차피 살겠다는 사람들 많으니까 당신 말고도 많으니까 올라가죠 이게. 천정부위 올라가죠. 그럼 결혼도 못하겠죠 여러분. 애초에 돈이 없는 사람은 못하겠죠 아예. 그리고 지방은 내려가겠죠. 지방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 지방은 전세가 없어요. 오히려 전세가 없어. 지방은 월세가 워낙 싸니까. 지방 오히려 월세가 워낙 싸니까 전세를 들 이유가 없는 거야 이게. 한번 볼까? 아까 구민이 전세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전세가 있긴 하지만 서울처럼 막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 이게. 있긴 하네. 와 엄청 작다. 아니 자 이거 내가 자 보여드릴게. 자 이걸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원룸이거든요. 구미의 원룸. 이 지방이잖아요. 뭐 지방에서도 큰 도시죠. 여기서 자, 월세 정말 많이 나오죠. 월세 많이 나오는데 이걸 전세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엄청 적죠. 다시 월세로 바꿔볼까? 다시 월세. 근데 다 이거를 전세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파트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니까 확실하죠. 자, 빌라로. 자, 빌라를 했을 경우. 자, 이걸 월세로 한번 해볼게요. 월세로. 월세. 월세는 얼마 없네? 자, 전세. 전세가 많네요. 이게 빌라는 전세가 많네. 아까 원룸을 갔을 경우에는 전세가 확 줄어들죠. 네, 확 줄어듭니다. 이게 근데 그래도 구미는 그래도 인구가 좀 많은 곳입니다. 인구가 꽤 많은 곳이 여기는 50만이거든요. 인구가 절대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 단위 중에서 큰 도시예요. 제가 말한 지방은 구미보다 좀 인구수가 더 적은데 더 적은 곳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볼까? 전세. 근데 전세도 별로 많지가 않아. 봐봐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전세가 많지 않죠. 전세 물건이 없어. 그럼 매매로 바꿔볼까? 월세로 하면 월세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매매로 한번 바꿔보고 매매는 엄청 많죠. 아, 많이 줄어들었구나. LG역 공장 없어지면서 LG 공장 있기 전에 50만이었거든요. 디스플레이 없어지면서 많이 없어졌네. 네, 매매는 많은데 전세는 별로 없죠. 네, 전세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지방은 전세가 별로 없어요. 워낙에 매매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방도 그나마 좀 인구가 있는 곳이 이 정도고 여기가 적은 데 있을까? 10만이야.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군이나 한번 볼게. 군이 이제 여기 대구로 편입되죠. 군입을 한번 볼까? 전세 하나밖에 없어. 예, 이게 정말 인구가 적은 것이에요. 여기 이제 대구로 편입되는 곳인데 여기 봐봐. 없죠. 그냥 실종됐습니다. 월세 한번 볼까? 자, 월세도 없죠. 근데 군인은 너무 인구가 적다. 좀 비슷한데, 영주로 보자, 영주. 영주는 그래도 시 단위 정도 되니까. 영주는 여기 완전 넓네. 자, 월세도 별로 없죠. 전세는 아예 없어. 전세는 없어. 전세가 없어요. 영주가 딱 지방의 평균치 되겠네. 예. 전세는 아예 실종이죠, 완전히. 물건이 없어요. 자, 매매로 한번 볼까? 자, 매매는 좀 있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지방은 전세를 둬야 될 이유가 크게 없어, 이게. 어차피 월세가 싸니까.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쉽게 말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어디까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은 전세 사람들이 그렇게 목을 안 매요. 전세에 대해서 목을 안 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광역시는 얘기가 틀려요. 광역시도 빈입비 부입비가 심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일반 지방으로 가는 게 있을 게 아까 구미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미는 월세는 많지만 전세가 거의 없었죠. 아파트 전세가 별로 없었죠. 네, 매매는 좀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아파트 집값이 별로 안 비싸기 때문에 전세를 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월세가 워낙 싸기 때문에. 월세도 비싸게 안 받잖아요. 근데 서울하고 이제 그런 수도권은 얘기가 다르죠. 왜 다르냐? 거기는 워낙에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월세보다 많이 느끼잖아. 아무리 돈을 좀 많이 벌어도. 웬만큼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사람들 월세 다 부담 다 느낄 겁니다. 서울이 아니라 뭐 수도권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50은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다고 막 돈을 막 500, 600씩 버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 지금 자취하는 사람당 200에서 250 벌 텐데 그럼 매달 나가는 50만 원이 꽤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전세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야. 많은데 문제는 전세도 좀 비싸잖아요. 전세도 비싼데 전세를 해야 돈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 전세도 솔직히 신뢰하지 못하죠. 네, 신뢰하지 못하지. 워낙에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서울 지역이 빡시다 생각합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할 거라 생각을 해요. 월세도 서러워 죽겠는데 전세까지도 이런 사기나 이 갭투자 때문에 괜히 들어갔다 돈 못 돌려받을까봐 이 걱정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 없으면 발이 묶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서울 분들이 고민이 제일 많죠. 오히려 지방 분들보다 지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묶인 돈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전세가. 아파트 같은 게 전세가 한 3, 4 묶여 있잖아요. 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거기다 여기에 대출까지 있어. 이 돈을 가지고 또 대출이 껴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 아파트 뭐 분양받아도. 또 갚아 나가야 되는데. 첩첩산중인데 돈을 못 돌려받으면 계획이 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난고불락의 상황들이 많아요. 사실 지방 사람들한테는 뭐 갭 투자가 뭐야? 전세 사기 나 뭐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우리 전세 물건도 없는데 사실 좀 먼발치 얘기입니다. 근데 서울이나 이제 인천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굉장히 좀 예민하죠. 전세 가고 싶어도 또 이걸로 또 사기치면 어떡하지? 이런 입장이야. 아마 서울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분들은 공인중개사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저런 사기를 친 사람들 중에 공인중개사도 많기 때문에 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저런 사기 쳤던 사람들 대다수가 업자예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복도반 주인도 못 믿는 현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부동산 사기라는 게 작정을 치고 하면 사실 안 당할 재간이 없어요. 이게. 안 당할 재간이. 그래서 뭔가 그 좋은 물건 같은 것도 사실 쉽사리 믿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좀 서울이나 이제 그 윗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참 고민은 아니고 연애 초기 때 이야기예요. 지금은 관계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걱정이 돼요. 수도권 사시는 분들이. 이런 거 정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전세 끼고 들어가도 이 집집 믿을 만한가? 혹시나 돈 들고 튀면 어떡하지? 걱정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 전세 이제 계약이 만개 돈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도 좀 봐달라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많을 거야, 맞죠? 참. 그래서 참 이 부동산 얘기가 좀 복잡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 못하고 지방 사람인데 저도 엄연한 지방 사람이라서 이거를 뭐 그 좋다 나쁘다 얘기 못해요. 그리고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영상 올라가면 그 사시는 분들 입장도 많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들으시고 많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이제 전세도 신뢰하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어. 어떻게 언제부턴가. 참 뭘 신뢰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뭘 신뢰해야 되는지. 참 아니 무슨 겁나서 못 들어간 세상이 돼버리네. 매매도 겁나고 전세도 겁나고 월세 살아야 되는 거 계속. 아무튼 뭐 주제를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신 하르트님,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